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48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모니터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김나래입니다. 네, 오늘 김원경 대표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휴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혼자 하게 됐는데 역시 제가 혼자 하면 걱정되는 것은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진다. 오. 예, 진짜 그래요. 대표님이 안 나오시면은 저 혼자 하면은 조회수가 떨어지고 대표님이 혼자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때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한다고 해서 또 이 썸네일에 저 혼자만 뜨거든요. 그럼 또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영상 많이 봐주시고 네, 아무튼 내일은 다시 돌아오시니까 네.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나래 PD님 모시고 쭉 미디어 탈곡기를 하면서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많고 어떤 영상은 또 조회수가 적어요.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어떤 건 1000도 안 넘어가요. 그러면 많이 봐주시는 게 뭔가 봤더니 최근엔 역시 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 연대 관련 논란을 저희가 다루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또 다양한 시각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네. 그리고 또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기억 연대의 회계 부정이나 여러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보도가 많아서 그 수많은 의혹 보도들 중에 과연 어디까지가 소명이 됐고 어디까지가 좀 그나마 사실이고 네. 어디까지는 좀 의문이 남아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론 보도만 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쏟아지고 있는 의혹 보도들 중에 좀 가려서 봐야 할 점들을 너무 나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당선인도 30년간의 위안부 운동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정말 노고를 많이 쏟았지만은 30년이나 된 만큼 운동의 방식이나 소통 이런 부분에서 또 성찰할 부분은 성찰해야 되고 검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고 뭐 그런 것은 분명한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도 윤미향 당선인 관련 보도를 다룰 거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아무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지켜봐야 되고 또 성찰할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미 이용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여성 인권 평화 운동가이신 이용수 선생님의 기자회견의 본질을 넘어서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넘어서 가지고 거의 뭐 정치적 공세에 해당하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5월 30일 따끈따끈하죠. 네, 그저께 기사예요. 네. 토요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 이미 제목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서 이런 제목은 이제 굉장히 기사 내용에서 정말 탄탄하고 거의 확실한 네. 아주 하드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 이런 기사를 쓰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또 기사 보는 트렌드가 제목만 보고 넘기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보면 윤미향이 자기 딸 학비를 김복동 선생님 위안부 피해자이시죠. 돌아가셨고 작년에 김복동 장학금으로 자기 딸 학비를 유용했네? 갖다 썼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제목을 보면 딱 그랬을까요? 예, 안 그런 거죠. 문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야. 이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일부 부분을. 지금은 또 수정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딸 학비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으로 냈다고 과거 밝혔던 사실이 확인됐다. 윤미향 의원은 2012년 3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입학한 김모 씨,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68만 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하여 나비기금의 세 번째 출연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2012년은 공식적인 김복동 장학금이 없던 때다. 윤 의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신의 딸에게 김 할머니의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정대협의 성금을 이용해 딸의 유학비를 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 마지막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선일보가 단독까지 붙여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2012년 3월 13일 무려 8년 전에 윤미향 당선인의 페이스북 글 하나입니다. 그 글에서
여기서 말한 김모 씨가 딸이거든요. 윤미향 의원의. 네. 윤미향 의원 본인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학비를 냈다고 자기 딸이 자기가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정대협의 성금을 딸의 유학비에 유용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쓴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일단 근거가 그거 페북글 하나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죠. 해볼 수 있지만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의혹 보도를 하기 위해서 윤미향 의원의 옛날 페북을 다 뒤지고 있구나. 요걸 하나 알 수 있죠. 그쵸. 지금 조선일보에서 아예 뭐 맡았을까요? 페북 다 뒤져봐라 이렇게 한 명 맡았을 수도 있을 그럴 것 같아요.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뭐 기자분들이 뭐 취재하기 위해서는 요새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인터넷 네. 정보들을. 그런데 2012년 3월 13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셨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시지.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조금만 더 연화를 했으면 또 다른 예. 글을 봤을 텐데. 한 달만 더 올라갔으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되거든요. 네. 2012년 2월 3일 글에서 윤미향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 김복동 할머니가 자기 딸한테 학비를 줬다는 거를 또 길게 그 사연을 써놨습니다. 네. 네. 김복동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에게 요약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너무 고생하고 또 딸 태어났을 때 남편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있고 그래서 참 아빠도 없는 상황에서 딸이 어렵게 컸다. 네가 그렇게 딸 어렵게 키우면서 운동하는 게 참 항상 미안하고 가여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네 딸한테 이렇게 좀 학비에 보태고 싶다. 이거 안 받으면 내가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방으로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다는 거죠. 그거를 학비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복동 선생님께서 딸 학비로 쓰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인의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네. 돈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2월 3일 그 글에서도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으로 생각하겠다. 김복동 할머니가 우리 딸에게 장학금을 주셨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윤미향 의원이. 그럼 이게 뭐예요?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 이렇게 해버리 지금 보도 제목에 보면 김복동 장학금이라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2012년에는 공식적인 김복동 장학금도 없었는데 왜 장학금을 탔다 그랬니? 이거 뭔가 유용한 거네 이런 냄새를 풀풀 풍기잖아요. 조선일보가.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금 2019년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한 김복동 장학금 공식적인 그 장학금을 그때 줬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딸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장학금으로 생각한다 이런 내용인 게 나와 있죠. 2월 3일 글에. 그래가지고 3월 13일 페이스북 글 하나만 가지고 너무 섣불리 기사를 썼다. 이런 지금은 아쉬운 좀 점이 수정이 있습니다. 된 거죠? 수정이 그러면? 많이 됐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윤미향 의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딸에게 김할머니의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 이런 네. 것들은 없어지고 왜냐하면 직후에는 조선일보가 윤미향 의원이 바로 반론을 내셨거든요. 네. 2월 3일 페이스북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저렇게는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반론을 또 보장하는 식으로 기사가 대폭 수정이 됐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동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김복동 선생님께서 2016년에 정대협에 기부를 하시고 또 2019년에 돌아가실 때 그때도 이제 돌아가실 때도 남은 재산을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2016년부터 기부를 하시면서 장학금이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 초부터 3월부터 공식적인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네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이게 근데 윤미향 의원의 반론이 바로 나오면서 사실 반론 보도가 쭉쭉 이어붙었어요. 조선일보 단독이 난 다음에 다른 매체들에서 다 반론 보도가 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반론 보도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이 윤미향 의원의 반론을 어떤 제목으로 보도했냐면은 윤미향 태세 전환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너무 말이 안 태세 전환? 네. 태세 전환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때때로 바로바로 반론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한꺼번에 좀 모아서 반론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29일이었나요? 공식 기자회견도 한번 했죠. 네네. 왜 이걸 태세 전환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냐면 그동안에는 즉각 반론을 안 내다가
기자회견, 공식 기자회견 한 다음에는 윤미향이 태세가 변한 것 같다. 조선일보가 이런 단독을 썼더니 바로 반론을 하네. 그러니까 윤미향의 태세 전환이다. 이렇게 보도를 낸 거예요. 이런 보도, 윤미향 태세 전환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기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정당한 반론을 꼭 이렇게 태세 전환이라고 보도했어야 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 그렇잖아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만 전 여전히 왜 태세전환이라고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한 다음에 좀 당당해졌다 윤미향이 뭐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네. 아무튼 그런 점은 너무 과장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뭐 회계부정 의혹도 있고 또는 운동과 관련해서 이용수 선생님께서 운동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남아있지만 정말 눈에 띄는 것, 최근 보도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은 윤미향 의원 부부를 종북 반미로 몰아붙이는 보도들입니다. 정말 이거는 뭐 너무 식상한 레파토리라서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죠. 그걸 원래 안 하고 있었어? 조선일보가?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늘 하잖아. 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네.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윤미향 부부에 대한 반미 종북 낙인은 이미 총선 전부터 조선일보가 하던 겁니다. 네. 3월부터 그런 보도를 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미탈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반미 앞장서온 시민당 윤미향 정작 딸은 미국 유학 이런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3월에. 윤미향이 반미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인데 딸은 미국에 유학 보냈어. 이런 비난이죠. 그럼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윤미향 당선인이 쭉 반미 이렇게 외쳐왔었는가? 그거부터가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윤미향 의원은 반미 운동을 한 분은 아니고 뭐 반미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란 얘기가 아닙니다. 반미 운동 좀 하면 어때요? 위안부 문제 해결에 30년간 사실 거기에만 헌신한 분이죠. 그렇죠. 반미 구호를 외쳐왔다. 앞장서 왔다 그래서 그럼 근거가 뭐냐 봤더니 이때도 역시 옛날에 썼던 페이스북 글 하나였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됐고요. 반미 운동을 한 사람은 그럼 딸이 미국 유학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 시민 운동하는 분들에 대한 이 보수 언론의 아주 그 고정관념? 너네들은 가난해야 해. 네. 너네들은 딸도 유학 보내면 안 돼. 이런 시각이 묻어있는 보도 중에 하나죠. 네. 딸이 한국에서 대학 다 나왔습니다. 대학 나온 다음에 공부 열심히 더 하려고 미국으로 유학 가는 분들 많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 맞춰서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딸도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공부 더 하기 위해서 유학도 가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미국에 비판적인 거랑 내가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거랑 다른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프레임이. 3월. 근데 이게 이제 이용수 선생님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게 얼마나 큰 건수가 생겼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여기다가. 비슷한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월 13일 조선일보의 만물상 박은호 논설위원의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미파의 미국 선호. 벌써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윤미향은 반미파인데 미국을 선호한다 이거야.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조총련 관련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딸은 미국 음대에 유학 보냈다고 한다. 일부 혐의가 나중에 무죄가 되면서 받은 국가보상금으로 유학 비용을 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윤미향 의원 부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려는 의지 이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인신공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칼럼 안에 설명이 너무 안 되어 있는데요. 남편이 조총련 관련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보법 위반으로. 뭐 일부 혐의가 무죄가 돼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걸로 딸을 유학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국민 세금으로 딸을 보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관계 뒤집은 거예요. 지금 설명을 너무 안 해주셨는데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는요. 보상금을 받아서 딸을 유학 보낸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아야 할 만큼 옛날에 군부 독재로부터 간첩 조작 사건, 조작해서 만든 간첩 사건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런 거를 뒤집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 이거죠. 보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었으니까. 대법원에서 그 혐의에 대해서 그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줬다고요. 재심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일부 혐의가 나중에 무죄가 됐다 그랬죠. 그럼 일부는 유죄가 됐나 보네. 맞습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그대로 인정된 건 맞습니다. 뭐냐면은 이 김삼석 씨가 안기부의 남매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신데 말 그대로 이 김삼석 씨와 김삼석 씨 여동생을 남매를 간첩으로 몰아세운 거죠. 일본에서 제1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연이라고 합니다. 한통연과 접촉해서 50만 엔을 받았다. 그리고 그 50만 엔을 받은 목표는 이제 뭐 우리나라 체제를 뒤엎는다 뭐 이런 거였다. 이런 걸로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재심을 통해서 한통연의 군사기밀을 넘겼다. 이게 이제 핵심 혐의였어요. 돈을 받은 것이 그 대가로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아주 국가보안에 치명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군사기밀을 한통연에 넘겼다는 핵심 혐의가 무죄가 났어요. 그럼 뭐가 유죄로 남았냐? 돈을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다. 근데 한통연이 이미 그 전에 반국가 단체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에서 돈을 받은 거는 잘못됐으니 그건 유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첩 혐의, 군사기밀 넘겼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가 됐으니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걸 인정을 해준 거죠. 대법원이. 조작이라는 것을. 네, 조작이라는 것을. 그래서 보상금도 준 거예요. 나라가 괜히 보상금 주겠습니까?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니까 준 거죠. 그 억울해서 받은 돈, 그 돈으로 그 억울하면 얼마나 풀리겠습니까? 그 돈으로 내가 딸을 유학 보내든 좋은 데 쓰든 아니면 밥을 사 먹든 뭔 상관이에요, 조선일보가. 그렇잖아요. 정당한 돈을 받은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미 종북 낙인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통연이 그러니까 김삼석 씨가 그 일부 유죄 받은 것도 한통연이 반국가 단체로 계속 지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통연이 왜 반국가 단체로 꼭 지정되어야 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 수괴 혐의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또 잡혀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거기서도 이 반국가 단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받았던 그 반국가 단체 수괴 혐의 그 반국가 단체도 바로 한통연의 전신인 한민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옛날에 애초에 반국가 단체로 지정될 때 그게 간첩 조작 사건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간첩을 조작하면서 그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지정을 해둔 겁니다. 그게 아직도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 이게 여러 가지 군부 독재 조작 사건으로 지정됐던 반국가 단체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국민 보상금,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보상금으로 딸을 유학 보내 이렇게 욕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5월 21일 일면에는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도 냈습니다.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에서 탈북자 월북 회유. 이건 쌍타윤프 딴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2016년에 중국의 류경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그 지배인을 포함해서 지배인의 주도로 여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을 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제 상당 부분이 확인이 있고 심지어는 그 탈북을 주도해서 여종업원들을 데려왔던 지배인이 그거를 인정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종업원들은 한국으로 오는지도 몰랐다. 국정원 사람들이 애초부터 계속해서 가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반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 인권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 유엔에서 보내는 그런 조사단도 와가지고 이거는 이 탈북은 좀 문제 있는데 이거 조사해야 돼.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도 해가지고 이거 이상해. 막 보고서도 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이번에 보도한 게 뭐냐면요. 그때 류경 식당에서 탈북했던 그 지배인이 윤미향 부부가 자기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윤미향 부부가 막 자기한테 탈북은 죄라 그러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종용을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돈도 줬다. 정대협이 나한테 돈도 줬다. 이렇게 지배인이 조선일보에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지배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지배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기사화한 게 아니고요. 그 지배인의 주장만 보도한 거예요. 그분 이름이 허강일 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허강희 씨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정대협과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나 유경식당 출신 탈북 종업원 일부를 초청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 명분으로 돈을 줬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허강희 씨는 나 말고 다른 탈북 종업원 3명도 월 3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았다. 장경욱 변호사에게 물으니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깨알같이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느냐. 그렇게 탈북자들에게 돈을 주던 2019년 정대협이 한 해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3명 합산 44만 원이 전부였다. 뭡니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현금으로 44만 원밖에 안 주면서 탈북자들한테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면서 계속 돈을 준 게 300만 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일단 이 허강희 씨 주장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사화, 일면에다 기사화할 만큼 믿을만 하냐, 그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네. 지금 허강희 씨가 주장하는 것이 2018년 10월에 윤미향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탈북은 죄라 그러면서 막 북한으로 가라고 되게 심하게 얘기한 것처럼 말했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네요. 네. 네. 그런데 2018년 10월보다 훨씬 전인 2018년 7월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허강희 씨가. 네. 허강희 씨가 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나는 국가정보원의 협력자였고 정보도 그들에게 가져다 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동남아시아에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하나 차려줄 테니까 거기서 종업원들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라고 꼬셨다.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자 국정원 사람들이 나를 협박했다. 종업원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국정원에 협력했던 사실을 북한 대사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여 종업원의 대다수는 동남아에 가서 식당을 영업하는 줄 알고 따라 나왔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한국으로 가는 걸 알았다.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북한으로 가서 처벌받더라도 북한 고향에 돌아가겠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나를 철저히 이용하고 버렸다. 이 인터뷰 기사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연합뉴스 허강희 쳐보시면 나옵니다. 2018년 7월에 이미 자기가 내가 처벌받고 내가 북한으로 갈게요. 박근혜 정부는 날 이용했어요. 국정원이 날 협박해서 여기 온 거예요. 라고 인터뷰한 사람이 네. 3개월 있다가 2018년 10월에 윤미향 부부를 만나서 윤미향 부부가 자기를 협박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믿음이 안 가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되게 이상한데요. 예. 일단 그래서 허강희 씨 주장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네. 심지어는 불과 3개월 전 인터뷰 기사가 지금도 있다. 그럼 조선일보가 허강희 씨 주장을 보도하면서 이거는 좀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네. 장경욱 변호사 여기서 이제 윤미향 의원 부부만 만난 게 아니라 장경욱 민변 소속 변호사가 같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네. 장경욱 변호사가 이 조선일보 보도에 아주 경로를 했습니다. 허강희의 일방적인 주장에 조선일보가 노란한 것이다라고 주장까지 하셨어요. 네. 민변의 입장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2018년 11월에 마포 쉼터에서 종업원 3명, 허강일, 민변 TF 소속 변호사 4명, 정대협 3명, 시민사회대책회의 1명, 그리고 김삼석 씨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있었다. 자, 여기서 왜 그러면 민변과 정대협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김삼석 씨,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의 남편 이렇게 나가가지고 허강희 씨를 만났을까? 그런 의문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허강희 씨도 자기 인터뷰에서 인정했잖아요.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었거든요. 네. 허강희 씨 주장에 따르면 그 탈북한 분들을 협박해서 한국으로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네. 이거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에 그분이 탈북했을 때부터 이미 민변은 붙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네, 네. 민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들도 많이 붙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요. 실제로 진상조사를 하고 그 종업원들, 탈북하신 분들이 잘 사는지 좀 이렇게 지켜보고. 왜냐하면 또 탈북하면은 그분들을 꽁꽁 이렇게 공개를 안 합니다.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에서. 네. 그래서 안에서 혹시 또 이렇게 입 맞추려고 국정원이 일꾸미는 건 아닌지 이런 거 조사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같이 만났던 겁니다. 이때도. 그리고 지금 장경욱 변호사 입장에 따르면은 이게 막 우리가 막 만나자고 해서 억지로 만난 것도 아니고요. 네. 협의를 해서 다 만난 겁니다. 동의가 된 상태에서 만난 거고. 그리고 이 지금 탈북한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어쨌든 처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기획 탈북을
기획 탈북이 상당 부분이 확인됐지만 그래서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책임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그렇고 반대쪽에 보수 정당에서는 뭐 아니라고 하니까 양쪽에서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김삼석 씨 2회, 양심수 후원회의 다른 회원이 3회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개인 계좌를 통해서 장경욱 변호사에게 후원금을 전달을 해줬고 네. 이거를 장경욱 변호사가 허강일 씨와 종업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해 준 거예요. 네. 정대협이 줬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민변의 입장입니다. 네. 두 차례에 걸친 이러한 후원은 정대협과 무관하다고 민변이 입장문에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되는 그 만남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라고 민변은 밝혔습니다. 이거는 윤미향 의원 부부에서도 우리가 무슨 월북을 권유하고 강요하냐. 그때의 힘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만난 거고 심지어는 허강희 씨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만났다고 하겠고 허강희 씨 측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쪽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그래서 양쪽 모두 지금 월북을 권유한 적은 없다. 이게 지금 민변과 윤미향 부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입장이야 허강희 씨와 민변이나 정대협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강희 씨가 이미 국정원의 기획탈북 자기가 협박받았다. 나 북한으로 돌아갈래. 심지어는 처벌받아도 돌아갈래라고 얘기한 인터뷰가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허강희 씨 주장만 일방적으로 해서 보도하는 것은 첫 번째 부실하고 두 번째는 윤미향 부부를 종북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무리한 보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윤미향 의원 관련 보도들 중에서 너무 심한 거. 솔직히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종북 이런 얘기도 뭐 하루 이틀 해야지. 저 그리고 이거 준비한 거 좀 읽어보니까 뭐 반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드 배치 논란 당시 SNS에 트럼프 대통령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요구했다라는 내용 기사 공유하면서 비판 하나 글을 썼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반미 인사 낙인을 찍은 맞아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너무 무리하게 과대 해석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네요. 이런 보도를 뭐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아쉽네요.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날까봐 그거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것도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네. 그거 페이스북을 하나 가지고 그렇게 반미에 앞장서온 윤미향 이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과대 해석했다. 그러니까 종북으로 몰아붙여야 되니까 뭐 별의별 수단이 다 필요한 것이죠. 네. 아무튼 이런 보도는 곤란합니다. 이런 보도는 윤미향 의원의 잘못을 가려내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완전 이념적으로 그냥 낙인 찍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려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댓글 읽어주실까요? 네. 자, 지난 방송에서도 윤미향 의원을 다뤄서 그런지 댓글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싫어요도 상당히 오랜만에 많고. 민원연 미디어 탈북기가 저희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조회수도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싫어요가 많이 안 달리는데 네. 싫어요도 제가 확인했을 때 18개나 달렸더라고요. 확실히 관심이 뜨겁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에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댓글에도 그런 댓글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뭐 몇 개 읽어드릴게요. 김구찌님께서 구독자가 왜 이리 없노? 이렇게 좋은 방송인데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에요. 이런 식의 칭찬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 마리공세븐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남동훈님께서는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시민운동가가 공직자의 부인인 게 의혹이냐? 그럼 청와대 직원의 자격 요건은 싱글이거나 전업주의보거나 전업 남편이어야 되는 거냐? 예,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조선일보의 이 보도를 해서 그래요. 네, 정구철 전 비서관.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오랜만에 실시간 채팅 참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최초 공개 형태로 늘 5시 45분에 공개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견성님께서 민원연은 국민의 공이 아닌가? 라고 해주셨어요. 공예. 저희가 공예가 제가 아는 그 공예 맞죠? 이게 나쁜 의미인 것 같은데? 예, 공예. 저희가 공예가 안 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아롱아님도 너무 구독자 없다고 저희가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령곰탱님께서 저희 팟빵에 이 조슈아 웡 지금 홍콩 민주화를 위해서 저항하고 있는 홍콩 시위대 대표적인 때부터. 지도자죠, 젊은 지도자죠. 이분의 이제 단독 인터뷰를 실은 채널에 이 보도를 하나 실어주셨어요.
이런 보도를 채널A가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지금 이 조슈아 웡 관련해서는 사실 조선일보의 오보 논란이 더 크죠. 윤상현 의원. 이 윤상현 의원이 이 조슈아 웡이 홍콩 민주화를 윤상현 의원이 발언해줘서 너무 고맙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 측에서. 근데 조슈아 웡이? 그렇게 보도했어요, 조선일보가. 아니, 근데 아니라고 바로 트위터에 올렸나? 조슈아 웡이? 네, 트위터에 올렸어요. 홍콩 민주화에 관심 가져주신 마음 감사 표하지만 이런 상황 저에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연락한 적도 없다. 네, 그런 거죠. 가짜뉴스라고 아주 명확하게 네. 트위터에 박아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측의 해명도 조금 웃긴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제3자가, 조슈아 웡이 아니라, 제3자가 조슈아 웡하고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나한테 제안을 해서, 그냥 그게 잘 안 됐던 것 뿐인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잉. 그럼 조선일보만 되게 이상하게 돼요. 조선일보는 그럼 도대체 윤상현 의원 측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보도한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윤상현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준, 조선일보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예. 이상해요. 민망해졌잖아요, 조선일보만. 아무튼 간에. 네, 지금 이 홍콩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우산혁명에서 촉발이 됐고 작년에 다시 그 불붙은 네. 홍콩 시위가 그러니까 송환법 반대 시위였죠. 처음에 시작된 게 작년에. 네,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그 시위가 한지 1년이 딱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보도가 한국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네. 홍콩도 시위 방법이 많이 바뀌었대요. 워낙 정부가 탄압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한국에서 보도하면서 또 이렇게 국내 정치랑 이용하면서 오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정리하고요. 내일은 꼭 김원경 대표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봐주시고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안녕.